다이소에만 가면 왜 할 일을 까먹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증상인데요. 단순히 해야 할 일을 잘 까먹는 성격 때문이라거나 건망증과 같은 이상 증상 때문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뇌가 기억을 저장할 때 다이소에 가면 잘 잊혀지도록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은 기억 중에서도 일화 기억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기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화 기억은 어쩌면 나라는 느낌의 핵심 요소일지도 모르며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자아를 유지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이다와 같은 단순한 정보를 담은 의미 기억과 달리 일화 기억에는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 그리고 시공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서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낯선 외국 땅의 낯선 호텔의 침대 위에서 잠에서 깨어도 당황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어제 여행을 마친 후 호텔에서 체크인했다는 사실을 일화 기억을 통해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종류의 기억 없이는 의식이 잠시 작동을 정지하는 잠에 빠져들었다가 깨게 되면 자신이 무엇인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매번 처음부터 다시 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아주 다른 평행우주에서 다른 사람의 몸에서 깨어난다 해도 일관성 있는 일화 기억만 적절히 제공되면 우린 아무 의심 없이 그 낯선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내가 어제의 나와 같은 사람이란 확신이 있나요? 이는 영화 공각기동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작중에서 한 인물은 기억을 주입당해 존재하지도 않는 가족을 위해 불법적인 짓을 서슴지 않죠. 나를 정의하는 건 무엇일까요? 기억은 나라는 감각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마의 손상이 일어나 일화 기억 능력이 저하되는 알츠하이머는 단순히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 아니라 자아 감각마저 잃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슬픈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중요한 일화 기억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가 어딘가에 써먹기 위해 순간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정보는 대략 6에서 7비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MB에 약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용량인데요. 겨우 숫자 몇 자리 정도를 잠깐 저장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대화할 때 분당 100개 정도의 단어를 듣고 말합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밀려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잘 기억해 두었다가 알맞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작업 기억의 용량에 비춰봤을 때 그 정도의 정보량은 받아들이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대신 뇌는 과거의 경험과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입되는 정보를 친숙한 덩어리 단위로 압축해서 처리하며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뇌가 만들어낸 예측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랑 사까지만 들어도 뇌는 벌써 뒷내용을 예상하고 행동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암호로 해킹당하기 쉬운 것을 사용하는 이유도 비슷할 것입니다. 전화번호도 8자리를 넘어가면 외우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해킹 피해에 저항력이 있는 복잡하고 긴 무작위 암호를 사용하려면 수첩이나 핸드폰에 기록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밀번호는 키보드의 배열 정보를 토대로 덩어리 짓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시작 글자인 1만 기억해도 나머지 비밀번호를 기억해내기 훨씬 수월하죠. 하지만 덩어리 짓기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저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덩어리들을 연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생생한 동영상 파일에 담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용량이 필요할까요? 대신 뇌는 이런 기억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도식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한때 멍 때릴 때나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오해받았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뇌 네트워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DM에는 사건을 기본적인 덩어리, 즉 사건 조각으로 압축하고 사건의 서사를 일정한 도식으로 만듭니다. 기억에 있어서 도식이란 건 마치 이야기의 플롯과 같습니다. 해마는 다시 그 사건의 조각과 도식을 재활용해 새로운 일화 기억을 형성합니다. 기억을 매번 새로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다면 그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고 관리도 힘들었겠지만 마치 고전 게임 슈퍼마리오처럼 간단한 기본 요소들을 미리 만들어두고 매번 그것들을 재활용해서 조합해 기억을 만들게 되니 엄청난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도식의 힘은 단어 암기 실험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 목록을 암기하고 테스트를 거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지도 않았던 단어인 잠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시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 뇌 속에 잠과 관련된 도식을 자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도식에 맞지 않는 정보는 기억에 자리 잡기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카드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이 카드를 기억하고 분류해야 하는 과정에서
종종 검은색 카트나 빨간 스페이드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 카드 규칙에 어긋나는 카드를 보게 되면 도식을 수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선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당황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쉽사리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단지 기존 카드 규칙을 담고 있는 도식에 맞춰 카드를 기억하려 노력할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검은색 카트가 보라색으로 보인다거나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자들이 그러한 카드가 존재한다고 말해주면 비로소 사람들이 그 카드의 존재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은 도식에 따라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은 과거 사건의 기록보다는 과거에 대한 상상, 사건의 재구성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기억 회상과 미래 상상은 거의 같은 뇌 부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상과 회상 모두 일어났던 일의 지식과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뇌의 활동 패턴이라고 여겨지고 있죠. 이런 기억의 특성 때문에 특정 사건이 마무리 지어지고 해마가 그 사건을 완전히 이해한 뒤에야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만들 수 있으며 각 기억은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한복판에서 발생한 일보다 경계선쯤에서 발생한 정보를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한편 기억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한 덩이의 사건처럼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거의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종종 하루는 지겨울 만큼 느리게 흘러간다고 느끼는데도 일주일이나 한 달은 뭘 했는지 모르게 날아가 버렸다고 느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기억의 경계선이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억은 그 기억이 형성될 때의 특정한 시간과 공간적 맥락에 묶여 경계를 가지게 되며 뇌는 그 맥락에 알맞는 기억은 쉽게 불러오지만 그렇지 않은 기억은 잘 불러오지 못합니다. 집에서만 공부한 내용이 막상 시험장에선 생각나지 않는 것도,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기 위해 방 문턱만 넘어서도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암기된 내용은 맥락이 제거된 유비쿼터스 기억이 되어 시험장뿐만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든 기억해내기가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이소에 가볼 차례입니다. 역시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집에서 짰습니다. 사건 탐정은 전혀 새로운 곳에서 이 미궁에 빠진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죠. 쇼핑 목록을 기억해내기 위한 환경적 단서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기로 했던 물건은 내팽개쳐두고 고양이 발바닥 무드 등을 비롯한 기타 잡다한 물건들을 10만원어치나 사왔습니다. 지금까지 왜 다이소에만 가면 기억이 리셋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기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억되는가에 대해 탐구해 보았는데요. 기억은 우리 예상과는 꽤나 다르게 행동하는 녀석이었고 우리 골치를 썩이는 일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녀석이었던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기억이 우리 마음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 해서 너무 미워하진 마세요.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으니 우리가 좀 더 잘 활용하면 되니까요.